안녕하세요. 스포츠데스크 축구 분석가 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28일 펼쳐지는 전 세계 축구 경기 무려 10개의 축구 경기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픽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국내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 전문 분석가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과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 무료로 초대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얼른 참여하세요.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스포츠데스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에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 FC와 김천 상무의 K리그 1 경기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경기는 포항의 스틸야드에서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이호재, 김인성, 그리고 오베르단이 있습니다. 포항의 강점은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입니다. 특히 이호재는 이번 시즌 8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포항의 약점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김천 상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이동경, 강현묵, 그리고 박동진이 있습니다. 김천의 강점은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입니다. 이동경은 이번 시즌 8골을 넣으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의 약점은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미드필드에서의 볼 소유권 유지 능력입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포항은 홈 경기에서 평균 승점 1.91을 기록하며 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김천은 원정 경기에서 평균 승점 1.41을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12승, 김천이 9승, 무승부가 4번으로 포항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스코어 예측은 포항 스틸러스가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이호재와 김천의 이동경이 각각 한 골씩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의 홈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수비와 김천의 원정 경기 불안정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7월 28일에 열리는 경남FC와 천안시티FC의 K리그 1 경기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경기는 창원의 창원축구센터에서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경남F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박동진, 김태윤, 그리고 박질레가 있습니다. 경남의 강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와 높은 득점률입니다. 박동진은 이번 시즌 7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경남의 약점은 수비에서의 불안정성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천안시티F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김석환, 그리고 이현민이 있습니다. 천안의 강점은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입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이번 시즌 8골을 넣으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 약점은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미드필드에서의 볼 소유권 유지 능력입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경남은 홈 경기에서 평균 승점 0.91을 기록하며 홈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천안은 원정 경기에서 평균 승점 1.91을 기록하며 원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2승, 무승부가 2번으로 경남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스코어 예측은 천안시티FC가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의 브루노 로드리게스와 경남의 박동진이 각각 한 골씩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원정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수비와 경남의 홈 경기 약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7월 28일에 열리는 전남 드래곤즈 FC와 서울 이랜드 FC의 K리그 1 경기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경기는 광양의 광양 축구 전용 구장에서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전남 드래곤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김종민, 남아, 그리고 완데르송이 있습니다. 전남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홈 경기에서의 강한 경기력입니다. 김종민은 이번 시즌 9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약점은 수비에서의 불안정성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서울 이랜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브루노 코스타, 에듀비에 이코바, 그리고 박민서가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강점은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입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이번 시즌 10골을 넣으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이랜드의 약점은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미드필드에서의 볼 소유권 유지 능력입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전남은 홈 경기에서 평균 승점 1.45를 기록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 이랜드는 원정 경기에서 평균 승점 1.73을 기록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전남이 6승, 서울 이랜드가 3승, 무승부가 10번으로 전남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스코어 예측은
전남 드래곤즈가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의 김종민과 서울 이랜드의 브루노 코스타가 각각 한 골씩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의 홈 경기에서의 강세와 서울 이랜드의 원정 경기 불안정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7월 28일에 열리는 뉴질랜드 U23과 미국 U23의 올림픽 축구 경기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경기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오렌지 벨로드롬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뉴질랜드 U2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크리스 우드, 벤 와인, 그리고 클레이턴 루이스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강점은 강력한 공격력과 홈 경기에서의 높은 승률입니다. 크리스 우드는 이번 시즌 7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약점은 수비에서의 불안정성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U2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테가 이코바, 브루클린 레인즈, 그리고 마이클 웬젤이 있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입니다. 테가 이코바는 이번 시즌 5골을 넣으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약점은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미드필드에서의 볼 소유권 유지 능력입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뉴질랜드는 홈 경기에서 평균 승점 1.84를 기록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원정 경기에서 평균 승점 0.93을 기록하며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홈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60골을 기록하는 반면 미국은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1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시즌의 성적을 바탕으로 뉴질랜드가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스코어 예측은 뉴질랜드 U23이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와 미국의 테가 이코바가 각각 한 골씩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질랜드의 홈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수비와 미국의 원정 경기 불안정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7월 28일에 열리는 PSV 아인트호벤과 발렌시아 CF의 친선 경기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경기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필립스 스타디온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PSV 아인트호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SV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매우 강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노아랑, 유한 바카요코, 그리고 루크 대 용이 있습니다. PSV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강력한 공격력입니다. 특히 노아랑은 이번 시즌 11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PSV의 약점은 수비에서의 불안정성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발렌시아 CF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위고 듀로, 조르지아 파울리스타, 그리고 티에리 코레아가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강점은 피지컬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입니다. 위고 듀로는 이번 시즌 5골을 넣으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렌시아의 약점은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경기력과 미드필드에서의 볼 소유권 유지 능력입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PSV는 홈 경기에서 평균 승점 2.29를 기록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평균 승점 1.00을 기록하며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SV는 홈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62골을 기록하는 반면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6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PSV가 1무 1패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스코어 예측은 PSV 아인트호벤이 3대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SV의 노아랑과 발렌시아의 위고 듀로가 각각 한 골씩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V의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공격력과 발렌시아의 원정 경기 불안정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7월 28일에 열리는 첼시와 셀틱의 클럽 친선 경기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경기는 일본 도쿄의 불명 경기장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라임 스털링, 리스 제임스, 그리고 메이슨 마운트가 있습니다. 첼시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강력한 홈 경기력입니다. 라임 스털링은 이번 시즌 11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첼시의 약점은 수비에서의 불안정성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입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셀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셀틱은 최근 10경기에서 9승 1무 0패를 기록하며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교고 후르아시, 데이비드 텀블, 그리고 마이클 존스턴이 있습니다. 셀틱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강한 원정 경기력입니다. 교고 후르아시는 이번 시즌 12골을 넣으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틱의 약점은 경기 초반 집중력 저하와 수비에서의 실수입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첼시는 홈 경기에서 평균 승점 2.60을 기록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셀틱은 원정 경기에서 평균 승점 2.67을 기록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첼시는 홈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40골을 기록하는 반면 셀틱은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1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기록은 없지만
이번 시즌의 성적을 바탕으로 보면 셀틱이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스코어 예측은 셀틱이 3대2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틱의 교고 후르아시와 첼시의 라임 스털링이 각각 한 골씩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틱의 원정 경기에서의 강력한 공격력과 첼시의 수비 불안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는 일본 도쿄 시간으로 9시 0분에 시작되며 한국 표준시로는 10시 0분에 시작됩니다. 이번 경기는 아직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폼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2무 2패를 기록했으며 평균 득점은 1.9골, 평균 실점은 0.9골로 매우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가브리엘 제주스, 부카요 사카, 그리고 마르틴 웨데고르가 있으며 이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강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와 안정적인 수비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60%의 승률을 자랑하며 공격에서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에서 간혹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2무 3패를 기록하며 평균 득점은 1.7골, 평균 실점은 1.5골로 아스날에 비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 그리고 카세미로가 있으며 이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격력이 강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승률이 33%로 낮은 편이며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낮은 승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실점률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아스날이 12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7승, 무승부가 9번 기록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홈 경기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원정 경기에서의 약점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 아스날이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가브리엘 제주스가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주목할 만한 선수로 그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맨체스터 시티와 AC 밀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는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현지 시간으로 9시 0분에 시작됩니다. 한국 표준시로는 22시 0분에 시작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폼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를 기록했으며 평균 득점은 2.6골, 평균 실점은 0.9골로 매우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엘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이너, 그리고 필 포덴이 있으며 이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강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와 견고한 수비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평균 2.59의 높은 XG를 기록하며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C 밀란은 최근 10경기에서 1승 5무 4패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2.0골, 평균 실점은 2.3골로 수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라파엘 레앙, 올리비에 지루, 그리고 산드로 토날리가 있으며 이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AC 밀란은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승률이 낮고 수비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낮은 승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실점률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존재하지 않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AC 밀란은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 2.6골, 실점 0.9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AC 밀란은 원정 경기에서 평균 득점 2.0골, 실점 2.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 맨체스터 시티가 3대1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AC 밀란의 라파엘 레앙도 주목할 만한 선수로 그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포르티모넨과 벤피카 아이아이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포르티모넨의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무니시팔 대 포르티마오에서 열립니다. 경기는 일본 도쿄 시간으로 3시 0분에 시작되며 한국 표준시로는 4시 0분에 시작됩니다. 포르티모넨은 최근 폼이 다소 부진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평균 득점은 1.0골, 평균 실점은 1.6골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앤더슨 올리베이라, 루카스 포시그놀리, 그리고 제시카 아우구스토가 있으며 이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포르티모넨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의 XG가 1.57로 공격에서 다소 유리한 점입니다. 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한 모습과 후반전 집중력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벤피카 아이아이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4패를 기록하며 평균 득점은 1.5골, 평균 실점은 1.7골로 포르티모넨과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페드로 알베스, 루이스 네토 그리고 필리페 모레이라가 있으며 이 선수들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벤피카 아이아이는 원정 경기에서의 XG가 1.47로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이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60% 패배율과 수비에서의 높은 실점률이 약점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포르티모넨이 3승, 벤피카 아이아이가 2승, 무승부가 3번 기록되었습니다. 포르티모넨은 홈 경기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 포르티모넨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티모넨의 앤더슨 올리베이라와 벤피카 아이아이의 페드로 알베스가 각각 키플레이어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며 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스포르팅 CP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에스타디오 호세 알발라데에서 열립니다. 경기는 일본 도쿄 시간으로 3시 30분에 시작되며 한국 표준시로는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스포르팅 CP는 최근 폼이 좋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를 기록했으며 평균 득점은 2.2골, 평균 실점은 0.7골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폴리뉴, 페드로 고살베스, 그리고 세바스티안 코아테스가 있으며 이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팀의 강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와 견고한 수비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평균 2.6골을 득점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평균 득점은 1.4골, 평균 실점은 1.2골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이나키 윌리엄스, 이케르 무니아인, 그리고 이냐키 마르티네스가 있으며 이 선수들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공격력이 강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승률이 낮고 수비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낮은 승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실점률이 약점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총 2경기로 스포르팅 CP와 아틀레틱 빌바오가 각각 1승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포르팅 CP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틀레틱 빌바오는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 스포르팅 CP가 2대1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르팅 CP의 폴리뉴가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의 이나키 윌리엄스도 주목할 만한 선수로 그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더해 픽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배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 공유방 입장 이벤트도 늦지 말고 얼른 참여하세요.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스포츠데스크 분석가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